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클리핑 마스크 기법을 쓰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아이디가 CM인 div 하나를 만들었고요. 텍스트는 마스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이제 시스템에 있는 폰트를 말고 웹에서 폰트를 가져다 쓰는 웹 폰트를 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자, 크롬에서 접속을 합시다. 자, 구글 폰트로 갈게요. 검색을 할 건데 오픈산스라는 폰트를 검색을 할 거예요. 자, 오픈산스 검색하세요. 자, 검색이 완료가 되면 오픈산스 폰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노멀 상태가 하나 있고 컨덴스 방식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노멀 상태의 오픈산스를 퀵 유즈 빠르게 사용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퀵 유즈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클릭해주게 되면 자, 오픈산스에 대한 여러가지 두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엑스트라 볼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엑스트라 볼드는 폰트의 두께가 800짜리입니다. 800짜리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로딩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상당히 빠른 폰트고요. 자, 요것만 하나 넣은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스탠다드하고 임포트하고 자바스크립트 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탠다드는 HTML에 링크로 삽입하는 방식이고 임포트는 CSS 즉 스타일 시트에 삽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일 시트에다가 임포트로 집어넣을게요. 자, 임포트 탭을 클릭하고 임포트 URL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복사가 완료가 되었으면 헤드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스타일 태그 시작 머리 부분에 바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폰트를 읽는 방법은 자, 임포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URL은 경로가 되는데, 자, CSS 물음표 다음에 패밀리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픈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폰트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콜론으로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게 폰트의 두께가 되고 중간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스의 의미는 띄어쓰기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줄 때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할 부분에다가 글꼴을 지정을 할 때는 오픈 한 칸 띄고 산스 이렇게 써야 되고,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테스팅을 해볼 건데요. 지금 글꼴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글꼴 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ID CM에 대해서 자, 폰트 패밀리라고 지정을 해야겠죠. 글꼴의 종류는 무엇으로 해라? 오픈 한 칸 띄고 산스. 자, 이렇게 써주면 ID CM 영역에 대해서 글꼴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글꼴을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배경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자, 웹킷 리니어 그라디언트 시작색은 크림슨의 50%, 종료색은 화이트의 50%를 주겠습니다. 바디를 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디에 대해서 색상을 줄 건데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검정색 계열로 가도록 할게요. 자, 글자 작업해 줄게요. 글자의 두께, 글자 크기부터 폰트 사이즈를 아까처럼 VMAX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여도 됩니다. 기본 사이즈는 20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줄 간격은 0.8 정도, 라인 하이트를 0.8 EM, 자, 글자 가운데 정렬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가로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자, 동일하게 배경 사이즈를 잡아줄 건데요. 뭐 그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웹킷, 텍스트, 필, 컬러, 트랜스페어런트. 자, 이어서 웹킷, 백그라운드, 클립, 텍스트를 해줍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한 속성 중에,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0%는 가로의 사이즈입니다. 가로를 100%로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 너비에 꽉 채워라. 세로는 고정값을 썼어요. 50픽셀까지만 썼기 때문에 이 높이 자체가 50픽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바로 반복 속성이에요. 배경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어. 리피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공간이 남으면 자동적으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복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노 리피트로 한다 그러면 글자는 잘려버려요. 글자 자체가 잘립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배경 이미지, 다시 말해서 그라디언트는 한 번만 실행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야. 높이만큼만. 근데 이걸 방지하고자 원래는 리피트 속성을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리피트 속성을 줘야 되는데, 이 리피트는 안 써도 리피트다, 안 써도 반복이다.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 생략을 하게 되면 리피트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영역으로 나가서요. 자, CM 영역 나갔습니다. add keyframes, add keyframes. 자, by any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0%일 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에 0, 100%일 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에 마이너스 50 픽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한 방에 쓰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myAny야. myAny. 전체 실행 시간을 2초로 할 거예요. 속도는 등속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반복 시키겠습니다. 무한 반복 infinite.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앞에다가 1s를 하나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맨 뒤에다가, 자, 맨 인피니티 다음에 맨 뒤에다가 1s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1초를 기다렸다가 2초 동안 실행이 돼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요 1s는 뭐냐면 대기 시간이 됩니다.
자,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의 시간값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나온 놈은 재생시간, 나중에 나온 놈은 대기시간이 된다. 따라서 지금 요거를 제가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으면은 myN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네임에 해당해요. 자, 이게 myN이야. 그 다음 두 번째 ES에 해당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에요. 세 번째 리니어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자, 리니어에 해당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자, 여기 지금 리니어라는 게 타이밍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 타이밍 펑션을 리니어라고 결정을 하겠다. 또 반복 횟수 있었습니다. 이 반복 횟수는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라고 해서 반복 횟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준 것이고요. 저 1S에 해당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딜레이예요. 자, 그래서 시간만 단위가 같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거는 재생시간, 두 번째 나오는 시간은 대기시간, 요것만 지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관계는 없다. 근데 습관적으로 먼저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쓰고 재생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얘 가속도 시간 쓰고 반복 횟수 써요. 여기에 물론 이제 옵션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리버스라고 하는, 자, 리버스라는 한 옵션을 주게 되면 얘는 애니메이션이 거꾸로 진행돼요. 자, 이 얼터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을 의미하는데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이니까 애니메이션 디렉션이에요. 자, 이 애니메이션의 디렉션의 기본값이 노멀이 되는 것이고 정방향, 역방향은 리버스, 정에서 역방향 가는 거는 얼터네이트,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반복하는 거는 얼터네이트, 리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옵션 값이 존재한다. 자, 요거는 각각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알아는 두시되 뭐 이걸 자주 쓰는 건 아니야. 여러 개 쓰는 방법을. 왜냐면 한 줄에 그냥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한 줄에 쓰는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키프레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대소문자까지 완벽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마무리 포지션을, 자, 앱솔루트로 해서 절대 위치 좌표로 바꿔준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위치 이동해 줄게요. 레프트 50%, 탑 50% 해줄게요. 트랜스폼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 속성 마찬가지로 뭐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50까지 따로따로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자, 어떤 형태? 한가운데, 브라우저 한가운데, 가로 세로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애니메이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반응형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죠? 됐나요?